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죠. 내년부터 배터리를 월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전기차 값이 획기적으로 싸지는 거죠. 이른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주 오토타임스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전기차 배터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를 월 이용료를 내고만 사용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비싸니까 네. 초기에 큰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빌려서 쓰세요. 배터리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정수기 렌탈해서 쓰는 것처럼 아, 월 이용료만 내고 쓰시면 됩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 초기 구입 비용은 예.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반값 전기차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반값 전기차. 예. 네. 이게 금융사 시각에서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는 비싼 가격이지만 반드시 전기차에 써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융을 붙이고 싶은 겁니다. 그 돈만큼 우리가 먼저 부담을 해드릴 테니 이용자는 저희에게 매월 이용료와 예. 그다음에 빌려간 만큼의 이자를 내세요. 아, 이자를 내라. 예, 예. 아, 그렇죠. 예, 그게 없는 개념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택시 대상으로 일단 시범 서비스를 한 적이 있고요. 택시요? 예. 어, 최근에 이제 금융사가 예.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하려면 정확히 소유권이 금융사에 있다라는 게 어디에 기재가 돼야 될 텐데 그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거를 허용해 준 걸 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값 전기차가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정부가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차는 누구 건 주인 A 거다. 네네네. 그런데 배터리는 누구 거다? 뭐 금융에서 어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나눠주겠다. 어. 그래서 등록령을 개정을 해서 예.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을 좀 바꿔서 예. 거기에 이제 차량 소유주는 누구, 예. 배터리 소유주는 누구 어. 이렇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나에게 법적으로 정확히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예. 제가 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빌려서 쓰게 된다. 그러면 이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를 빌려 쓴다 그러면 전기차 값은 얼마나 낮아지게 될까요? 지금 이제 예.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음. 전기차의 용량에 따라 다르고 어, 우리가 이제 그 내연기관으로 비유하면 예. 멀리 가려면 연료 탱크가 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멀리 가려면 배터리 용량이 크면 됩니다. 근데 크면은 또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예, 보통 보면은 뭐 한 4천만 원짜리 전기차에서 예. 한 2천만 원 정도 차지한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는데 거의 절반 가까워요. 그렇죠. 배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구매자가 전기차를 사겠습니다. 예. 그럼 사면은 4천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자마자 예. 배터리를 되팝니다. 금융사에게. 금융사에. 예. 그리고 다시 빌리는 거예요. 아, 금융사에 팔고 다시 빌린다. 예. 근데 배터리는 형태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만 가고 음. 비용만 내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초기 구입 부담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전기차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볼 때 예. 금융 비용의 부담이 낮아져서 많이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우리 보통 전기차 살 때 이게 보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도 꽤 지금 많이 나오죠. 그 지금 보조금이 뭐 최대 한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대체 이 보조금이 누구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금 네. 저도 그게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구 이 차 소유주한테 들어가는 건지 배터리 소유주한테 가는 건지 어떻게 이게 되는 그 법령에 따르면 예. 정확하게는 자동차에 지급을 하는데 예. 그 법을 해석을 해보면 예. 명분으로는 배터리에 주는 겁니다. 보조금이? 예. 왜냐하면 왜 그러죠?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자동차에 주는 거지만 그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는 배터리에 전기를 담아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예. 배터리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전기차를 폐차할 때는 예. 그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요?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물건이기 때문에 아. 폐차할 때는 다시 자치단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폐차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예. 배터리 회사하고 예. 이 보조금 가지고
무언가가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만들어지죠. 자동차 회사하고 배터리 소유하는 회사고요. 그렇죠. 금융사가 배터리를 소유하게 된다면 예. 보조금이 금융사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아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 그 보조금이 배터리로 가는 게 탐탁치 않죠. 예. 왜냐하면 보조금을 가지고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 자동차 등록증에 자동차 주인과 배터리 주인을 나눠서 등록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을 정부 하겠다는 건데 예. 요때 이 보조금에 관한 논제라든지 논의 이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예. 일단은 그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것이 배터리에 가든 예. 자동차 차체에 가든 예. 관계 없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사는 사람은 어차피 보조금 1,200만 원이 배터리에 담기든 자동차에 담기든 관계없이 똑같이 1,200만 원이니까 사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것을 파는 예. 자동차 회사하고 예. 배터리를 대여해 주려고 하는 금융사하고 그 1,200만 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누가 더 보조금을 많이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배터리 회사는 많이 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돈을 많이 빌려줘야 똑같은 1%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도 받는 이자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는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를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네. 뭐 리스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럼 누가 주로 그 일을 하게 되나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예. 2013년도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는? 예.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 배터리 탈착식을 전제로 했습니다. 배터리 탈착. 예, 우리가 장난감을 사면 예. 처음에 건전지를 쓰고 예. 다 쓰면 건전지만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자고 해서 2013년도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전제는 배터리를 완전히 떼고 다시 새 배터리를 넣는 방식이었고, 예. 근데 지금 오는 거는 탈착식은 하지 않고 예. 고정된 상태에서 명의만 소유권만 이전해서 좀 부담을 좀 낮춰주는. 예. 하지만 전체 이용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를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체 비용은 더 부담이 늘어나죠, 소비자는. 전체 비용이 늘어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동차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항상 물어보면 제가 이래요. 현금 일시불로 사시라고. 현금 일시불로 사라. 이자 안 나가니까 이자 안 최고입니다. 나가니까. 예. 배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사면 되는데 이걸 금융사가 가져가면 예. 그만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죠. 그러니까 보유하는 단계에서의 예.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음. 다만 매월 쪼개내니까 월 이용 부담이 네.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사는 구입 비용이 확 줄어들 거다. 접근성은 좋아지는 거죠. 쉽게 접근하는 네, 수가 구매 접근성은 좋아지는데 예. 보유 부담은 늘어나는 거예요. 보유부담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배터리 이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되면 수요 확대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초기에 접근성이 좋아져서 좋아져서. 도움은 될 겁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려면 예. 탈착식으로 가야 돼요. 탈착식 떼어낼 수 있게. 예. 그런데 이거 탈착식으로 가는 건 그때부터 예. 배터리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예. 그다음에 전력 회사하고 전력 유통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네. 전기차 충전할 때 예. 지금 꽂아서 충전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를 떼면 예. 배터리만 충전합니다. 배터리만 충전. 예. 예, 그럼 그 한전에서 100원에 전기 사와서 예. 전기 담아가지고 13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 전력 유통 사업이 생기는 거죠. 유통 사업이 새로 생긴다. 그 떼버리면 자동차 회사는 유통 사업을 배터리 회사에 뺏기죠.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완성된 제품 안에 있는 배터리에다가 꽂아가지고 충전을 하자는 거고, 그렇죠. 네, 배터리 회사는 그냥 떼서 예. 우리가 충전해서 우리가 금융으로 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면 배터리 회사가 직접 충전을 해버리죠. 예. 충전 쉽게 말하면 주유소 같은 처럼 기름의 유통 사업.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양사의 양업계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착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하기 위해서 탈착식을 강제했습니다. 강제를 했어요? 네. 자동차 회사가 이거 떼지 않으면 예. 못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되는데 예. 보조금은 무한정 줄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탈착식을 해서 예. 이용 부담을 낮춰주자. 그래서 배터리를 규격화하여 예.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10개의 규격화된 배터리 팩만 써라. 그러면은 A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샀는데 예. 차체만 사는 거죠. 예. 나와가지고
어느 교환소를 가도 배터리 사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차체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배터리는 이용한 만큼만 리시료를 내는 겁니다. 이용한 만큼만. 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 정부가 뭘 또 더 고치거나 뭐 정책을 어떻게 바꾸거나 뭘 해야 됩니까? 사실 정부의 정책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것은 업계 간의 전력 유통 사업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배터리 회사, 네. 또 이 빌려주는 금융회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회사가 에너지를 전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가 하고 싶은 건 예.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만든 전기로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에서 자신들이 만든 충전기를 통해 가지고 꽂아서 충전하세요. 이렇게 같이 사슬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예. 배터리 회사는 배터리만 떼진다면 충전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회사는 정말 껍데기만 팔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의 이제 시작이 예.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큰 산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산업 변화는 뭐 산업계의 일이고 우리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그 그렇죠. 정도인가요? 편리성과 구매 부담을 보면 예. 탈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죠. 탈착식이. 네. 그럼 요번에 하는 거는 이제 등록만 나눠서 배터리와 이 차 주인만 나눠서 하게 되니까 일단 이게 소유권만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출발은 내년부터 하게 되네요. 예, 예.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소유권과 탈착식을 함께 하려고 하는 곳이 영업용 전기차 쪽이에요. 영업용 전기차.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충전할 때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우리 MC께서 이동하려면 예. 공급을 못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데 교환소가 있으면 가가지고 5분 만에 배터리 바꿔가지고 바로 이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택시는 단일 모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전기차 판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많이 들고 있죠, 지금? 지금 누적 30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30만 대. 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예. 30만 대가 되는데 꽤 짧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4만 대 정도 하반기에 예. 등록이 됐었는 누적이었는데 예. 올해 상반기에 벌써 6만 대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 예. 공급이 자체가 부족하고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이 보조금 시장이니까 딱 보조금 맞춰서만 팝니다. 아, 보조금 맞춰서. 네, 보조금 떨어지면 안 사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또 부담이니까. 예, 개인이 1,200만 원 부담하라 그러면 예.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예. 보조금만큼만 딱 만들어내니까 예. 전기차는 보조금에 의해서 판매 대수가 정해지는 시장이고 거기에서 누가 먼저 신청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봤는데 다만 어쨌든 보조금이 조금 줄어도 예. 늘어나는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채로운 거죠. 예. 아무래도 이 유지 비용이 훨씬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싸지니까 그렇죠. 유지 비용이 이제 좀 덜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용자 입장에서는 친경제로 접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월 이용료만 내고 사용하는 이른바 구독 서비스 내년부터 가능해진다는 소식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오토타임스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